예, 안녕하세요. 방금 조금 전에 우리 이정숙 회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대구대학교 김미령입니다. 제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또 마이크가 좋아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제가 아까 이제 우리 선진사회복지연구회의 활동, 지난 11년 동안의 활동을 보면서 참 우리 이정숙 회장님 너무 열정적이시고 11년 동안 하나도 안 늙으신 것 같고 아주 젊음을 유지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고령 사회에 참 좋은 우리 노인들이 아직 노인 아니시지만 참 좋은 역할 모델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또 이렇게 선진사회복지연구회에서 또 11주년 기념 토론회 주제를 맡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노인 자원봉사 지금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것은 작년에 2019년에 대한노인회에서 이제 그 프로젝트로 했는데 이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올해 제가 받았으면 올해는 받지도 못했겠죠.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받아서 여름에 미국에 가서 한 달 동안 박사 논문 쓸 때 마음으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배낭을 메고 운동화를 신고 가서 미국, 스웨덴, 일본 통계청 자료를 다 뒤지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40분, 35분이라서 사실 내용이 훨씬 많이 방대한데 쓰는데 들은 시간보다 제가 줄이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으로 줄여서 엑기스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코로나로 힘든데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 참석하신 데 대한 것 같이 많이 얻어 가셔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성심껏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예, 다음. 예. 지금 인구의 고령화인데 노인 자원봉사가 왜 중요한가? 우리나라가 노인 은퇴 연령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아요. 그리고 기대 수명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인구의 고령화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인구의 고령화 다 누구나 아시지만 한국이 2000년에 고령화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고령화 사회가 돼서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됐네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2018년이니까 2009년 반이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네 하다가 2018년이 지났고 이제 5년 뒤면 초고령 사회가 되는 참 기가 막히다면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5명 중에 4명이 이제 5명 중에 1명이 노인이 되는 그런 사회가 이제 곧 다가오죠. 예, 그래서 인구의 고령화, 이 많은 노인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서 자원봉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예, 아까도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인간 수명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오래들 사시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장례식에 가면 문상을 가면 대부분 80대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문상을 가면 대부분 90대예요. 이제 10년 뒤에는 대부분이 100세가 아닐까. 그래서 오래 사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대 수명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고 2020년에 지금 여성이 86.1세, 남성이 80.3세고 앞으로 30년 뒤에면 여성은 90세가 돼요. 기대 수명이. 예, 다음. 아까 제가 공식적인 은퇴 연령을 말씀드렸는데 노인들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은퇴 연령이 가장 낮기 때문에 참 인적 자원이 너무나 낭비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은퇴 연령을 높이기 위해서 뭐 노인의 연령도 새로 기준도 바꿔야 되고 하지만 이제 그게 굉장히 또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제가 발표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노인의 그 역할로 노인 자원봉사가 중요하다. 여기 제가 OECD국 중에 이제 그 좀 몇 개 썼는데요. 2016년에 보통 65세예요. 65세.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는데 그것도 우리나라도 어떻게 됐죠? 2016년에야 겨우 60세로 됐어요. 2017년도 60세. 300인 이상 기업, 그다음에 300인 미만 기업으로 순차적으로 됐는데 참 저도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지만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스웨덴은 61세부터 본인이 은퇴 시기를 선택할 수가 있대요. 우리도 좀 그럼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원할 경우는 70세까지 일을 할 수가 있다. 근데 미국은 1986년에 은퇴 연령이 없어졌어요. 근데 은퇴 연령이 없어진 것도 사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조정이 된 거고, 영국도 없어졌죠. 독일이 67세, 일본이 2013년에 65세로 됐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다. 그래서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와 기대 수명과 은퇴 연령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노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자원봉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자원봉사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교과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학자들은 무엇을 연구할 때 개념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나라에 따라서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이 다르죠. 유엔에서도 자원봉사는 굉장히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에 하나로 개념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여기 자원봉사 범주가 이제 civic engagement 그래서 광의의 자원봉사의 개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협의의 자원봉사예요. 우리나라는 무급이에요. 법에도 이제 무보수라고 되어 있고, 실비, 뭐 교통비, 식비 정도 조금은 제공을 하는데, 그래서 협의의 자원봉사인데, 광의를 보면 시민 서비스 활동 유급이 되죠. 전문가 자원봉사가 들어가서 우리나라가 요즘 재능 나눔은 있긴 한데, 미국의 아메리컵 같은 거는 이제 돈을 다 지급을 해요. 제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제 아메리컵은 대학교를 졸업한 그 젊은 청년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가 있어요. 1년 내지 2년. 그걸 이제 어플라이를 해서 허가를 받으면 하는데, 돈을 줘요. 돈을 주는데 얼마를 주느냐? 1년 연봉 한 15,000불? 그러면 한 달에 12,000불 정도예요. 반값 내고 나면 용돈 쓸 거 한 200불, 300불, 식비까지 합해서 용돈 쓸 돈 없죠. 굉장히 빠듯하게 줘요. 그런데 그렇게 주는 이유가 훈련하려는 거죠.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나중에 됐을 때 그런 것도 훈련하지 않으면 내핍 생활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으니까, 그 대신 이제 그 자원봉사 끝난 후에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면 5,000불 장학금을 줘요. 안 가는 사람은 못 받지만 가는 사람은 이제 그 보상으로 받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자원봉사가 이제 광의의 자원봉사가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세 학자 걸 제가 잠깐 소개를 했는데, 여기 보면 헨릭슨이라는 사람은 디지털 참여, 비공식적인 도움 이런 것도 다 이제 자원봉사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분도 코로나를 예측을 했는지 디지털로 우리가 참여하는 것도 자원봉사 범주다. 그리고 푸트남이라는 학자는 이제 사회적인 자본을 중요시했어요. 요건 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봉사하는 게 공식적인 것, 비공식적인 것 다 모두 포함해서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예,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또 돈을 받지 않고 제공하는 시간에서 자원봉사를 정의를 했는데, 제가 이제 좀 항상 노인 일자리 그 한국 노인인력개발원하고도 좀 관계가 있고 또 자원봉사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참 굉장히 이제 좀 입장이 어떤 때는 이게 자녀가 뭐 우산 장소냐 뭐 아이스케이크 장소냐 이런 식인데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엄밀한 의미를 말하면 자원봉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자리, 사실은 이건 직업이 아니에요. 일자리라는 고유명사거든요. 그리고 단기로 하잖아요. 단기로 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예전에 자원봉사센터 협회장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자원봉사 할 만한 걸 만들어 놓으면 뺏어가고 우스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괜찮다 싶으면 전부 노인 일자리로 가져가 버리니까, 돈을 조금 주니까 어르신들은 조금이라도 돈을 받는 데를 가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이미 노인 일자리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이게 자원봉사하고 어떤 개념 정의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 사업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영역으로 한다면 광의의 그런 자원봉사라고 할 수가 있죠. 어쨌든 우리나라는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에 자원봉사는 무보수로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의 자원봉사고 또 거기에 맞게 해야 되겠죠. 그죠?
제가 이제 자원봉사 학자다 보니까 자원봉사 이론을 조금 이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이유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자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자원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느냐,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지금 우린 이제 자원봉사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기관을 통해서 어떤 조직을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는데 하다못해 죄송합니다. 하다못해 국가에서 어떤 법으로 우리나라는 자원봉사 무보수야, 우리나라는 돈을 좀 줘도 돼요, 이렇게 규정을 하면 거기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할 때, 활성화를 생각할 때 미시, 중간, 거시 이 세 가지 삼박자를 무시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자원봉사 이론을 제가 이제 여기 자본 이론, 동기 이론, 역할 정체성 이론 세 가지 이론을 자원봉사 가정 모델로 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자료집에 조금 썼는데요. 이제 여기에 자원봉사 가정 모델은 주로 그 개인한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근거해서 개인이 자원봉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자본 이론의 자원 관점은요. 그 개인이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선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요. 다음. 자원봉사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기술이 있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때 하다못해 뭐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뭐 그 뜨개질을 해서 뭐를 만들어서 봉사를 하든지 해서 기술이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흥미 관점은 내가 흥미가 있어야 자원봉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흥미가 있는데 자원봉사를 했더니 참 괜찮다. 그래서 가성비가 좋아야 해요. 하다못해 이제 무보수지만 내가 거기서 참 보람을 느낀다라고 했을 때 자원봉사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역할 대체 관점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가 은퇴 후에 할 일이 없어. 여러분들 코로나로 지금 요즘 좀 괜찮아졌죠. 초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처음 맞이하는 이 바이러스고 해서 사람들이 막 코로나 걸려서 들어가신 분들 많잖아요. 요즘은 많이 이 숙주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가 많이 약해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집에만 계시니까 어때요? 우리가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블루 걸리게 생겼고 나갈 수도 없고 굉장히 답답함들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노인들이 은퇴 후에 가실 곳이 없고 할 일이 없으면 너무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역할 정체성의 측면에서 이 세 가지를 이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아까 말한 이제 자본인데 인적 자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교육하고요. 수입하고 건강이에요.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자원봉사를 훨씬 많이 해요. 그리고 인적 자본이 높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자본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연결된 사회적 자본을 통해서 자원봉사 기관과 연결이 돼서 또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기관과 연결돼서 하면서 또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자본도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이 되죠. 그다음에 수입은 당신들이 먹고 사시기에 바쁜데 다른 사람을 도울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입은 있어야. 그래서 이것도 개인의 자본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건강.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남을 도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그런 자원봉사자들의 인적 자본이 되겠고요. 사회 자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회 자본은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사회적 자본이 많은 사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런데 자원봉사 해보니까 참 좋더라. 그러면 그런 게 있었어? 같이 가죠. 그래서 가다 보니까 다른 또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만나고 대상을 만나면서 이런 사회적인 관계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문화자본은 이제 보통 종교를 말하는데,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좀 박애 정신이 있고 또 종교기관을 통한 그 같은 교우들, 뭐 기독교나 불교나 뭐 천주교나 이런 같은 교우들의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있어서 자원봉사를 훨씬 하기가 좋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동기 모델인데, 자원봉사를 도대체 왜 하는가, 무엇 때문에 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그 자원봉사자들의 그 자원봉사 욕구를 만족시키고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동기는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두 가지 상반되는 동기가 있어요. 자원봉사가 이타주의냐 이기주의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참 이기주의라는 말을 쓰기가 좀 그런데요. 용어가 그게 이타주의에 반대되는 거 이기주의니까. 이타주의는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해.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까 내가 보람을 느끼고 참 만족감을 느끼고 좋다. 이렇게 되고 이기주의는 뭐냐면 나중에 나오지만 이제 그 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 스웨덴은 이기적인 목적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그럼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원봉사하는 게 뭐지? 자기 취미생활. 우리도 어르신들이 이 오케스트라 뭐 밴드 하는 분 있잖아요. 또 노인 패션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부채춤 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취미생활이에요. 내가 취미생활을 하는데 보는 분들이 즐겁고 야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사시니까 참 좋다 하면서 그러면 어때요? 그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기주의와 이타주의가 만나요. 만나서 자원봉사를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했던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나도 좋고 당신도 좋고 이제 자원봉사 대상자도 좋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기능주의 모델은 학자들이 또 많이 사용하는 건데 클레리의 그 자원봉사 동기 6가지가 있는데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내가 자원봉사를 하는 동기가 있어요. 내가 시간을 좀 소일하기 위해서 예전에 내가 참 도움을 많이 받아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젊은 친구들은 특별히 사회복지 전공 학생들은요 내가 사회복지 실습을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 경력이 있어야 돼. 나중에 취업할 때 이게 도움이 돼. 뭐 이런 목적이 있죠. 그 안에도 에타주의, 이타주의 목적이 있지만 이기적인 목적도 당연히 있죠. 그다음에 강화하려는 자신을 강화하려는 목적, 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거. 그래서 이 6가지 동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6가지 유익을 얻어요. 자기가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자원봉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유익을 얻을 때 자원봉사를 계속해서 하게 되고요. 내가 내 시간 내고 돈도 안 받고 이렇게 바쁜 가운데 했는데 내가 만족감을 못 느끼면 계속해서 하고 싶겠어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기 모델에 충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원봉사 동기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다음에. 예, 역할 정체성 이론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원봉사를 통해서 처음에는 뭐 쭈삣쭈삣하다 가다가 내가 보람을 느끼고 맞아 내가 은퇴하고 진짜 생을 끝내기 전에 내 몸이 움직이는 한은 내가 자원봉사를 해야 되겠어 하면서 자원봉사자로서 역할 정체성이 생기면 하지 말래도 계속해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역할 정체성을 통해서 노인이지만 이런 변화된 외부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잘 적응하고 이제 통제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다음. 예,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그래서 이러한 그 노인들의 동기와 자원들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노인들이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론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노인 자원봉사인데 요거는 그 한국의 그 노인 실태 조사라는 것이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 3년에 한 번씩 실태 조사를 해요. 그래서 작년에 2017년에 나오려면 이게 2018년에 이제 책이 나오죠. 2017년의 자료를 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기 2017년이니까 이제 올해 3년 뒤면 올해 나오겠네요. 그런데 거기에 자원봉사에 대한 난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이제 좀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 줄친 거를 보면 노인의 평균 자원봉사가 14.42%예요. 그런데 이것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참여한 경험이 있다. 한 번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다 자원봉사 한 것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좀 낮은 편이죠. 초기에 2008년보다 높지만 좀 낮은 편이에요. 예, 다음. 그러면 참여 형태는 어떤가? 여러분 보시면 단순 노력 봉사가 77%예요. 그리고 취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미 우리나라도 이타주의나 이기주의 그런 목적으로 다양하게 한다는 거죠. 취미를 통한 지식 기술 활용하는 거 이게 15% 정도고 직업 경력 자격증 등의 전문성 활용 이 이제 8%예요. 그래서 취미 등으로 습득한 지식 이게 이제 전문가 자원봉사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거든요. 예. 이것도 이제 14년, 17년 좀 비슷하죠. 77%. 예. 그건 여러분 책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그다음에 연령에 따른 자원봉사 보면 이제 전체 노인 실태에서는 65세에서 69세가 제일 높은데 나중에 대한노인의 자료를 보면 이제 70세가 가장 높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여기 80세 이상은 아무래도 당신들 건강이 쉽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원봉사 하기는 쉽지 않겠죠. 네, 그다음에 성별에 제가 이제 연령, 성별,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도표를 만든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인적 자원이 얼마나 자원봉사와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65세 이상 노인들 성별에 따른 것을 보면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많지는 않아요. 예, 그다음에 교육 수준을 보시면 지금 2014년 11년, 14년, 17년 전부 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자원봉사율이 훨씬 높죠. 그래서 이런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이 인적 자본, 다른 사람이 필요한 기술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활발하게 자원봉사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다음. 예, 그다음에 결혼 상태는 보면 여기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조금 다 높지, 한 5% 정도 높은데 배우자도 굉장히 중요한 인적 자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원봉사를 뭐 같이 하든지 아니면 같이 못 하더라도 이제 격려하고 하면 또 신바람이 나서 다른 그 배우자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아직 대한노인의 자원봉사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좀 여기 쓴 이유는요. 대한노인회가 2011년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요것도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요. 인구 공급의 측면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인 측면, 국내외적인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었나, 그다음에 법적, 제도적인 측면, 마이크로, 매크로, 메조 요 세 가지를 봐야 되죠. 인과학적인 측면은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는 거고요. 그다음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인데 이제 이게 국제적인 걸 먼저 써야 되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국내적인 게 먼저 들어갔는데 우리나라의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전문 노인 자원봉사 지원 사업을 추진했더라고요. 그다음 2011년 대한노인의 노인 자원봉사 지원 센터 중심으로 경로당 중심에서 클럽 중심으로 자원봉사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학자들 보니까 뭐 2000년부터 노인에 대한 연구가 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많이 이루어졌는데 자원봉사에 대한 연구도 2000년부터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또 제가 쭉 살펴보니까 2011년 이후에 훨씬 자원봉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아까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것도 발표하신 것도 보고 했는데 여러 영역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지만 제가 한 9년, 10년부터 우리 선진사회복지연구회가 생긴 그때 무렵부터 자원봉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내적인 환경이고요. 국제적인 환경은 2001년에 유엔에서 세계 자원봉사의 해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그 회원국들은 다 영향을 받죠. 우리도 자원봉사에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다음에 유럽연합에서는 2011년에 유럽 자원봉사의 해를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뭐 우리가 가장 지리적으로는 멀지만 가장 가깝고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영향을 받는 나라인데 미국에서도 옛날부터 자원봉사 뭐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는 활발했겠지만 2005년부터 노년 학계에서 활발하게 그 시빅 인게이지먼트 자원봉사의 광의의 자원봉사 개념에 대해서 이제 활발하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ASA하고 GSA가 미국의 대표적인 노년학회예요. 노년학회인데 ASA는 이 현장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해요. 여기도 제가 2번 참여해봤었는데 2005년에 학회의 분과 영역에 시민 참여라는 새로운 트랙을 만들었다.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제 그러시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그다음에 GSA는 미국 노인의 시민 참여를 이제
신경을 쓰면서 5년 계획을 세워서 백악관에 이런 중요성을 이제 알렸고요. 포럼을 개최해서 그다음에 그 시빅 인게이지먼트가 2005년부터 그런 세션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미국 노년학회 우리 황진수 교수님, 우리 이정숙 회장님 다 거기서 또 뵀었는데 제가 자원봉사 발표를 하려고 이걸 논문 초록을 제출을 하는데 없어요. 아니 왜 자원봉사가 없지? 그러니까 발런티어리즘은 없고 시빅 인게이지먼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초록을 탑재를 하고 나중에 억셉트가 돼서 이제 가서 발표할 때 보면 시빅 인게이지먼트 파티에 자원봉사자들이 있고 다른 또 뭐 시민 참여가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런 영향 당연히 받지. 아 미국에서는 자원봉사 발런티어리즘보다는 시빅 인게이지먼트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 학자들의 그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법과 제도적인 측면, 인구의 고령화와 사회적 요구에 걸맞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에 대한 이렇게 토론회를 하는 것도 이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고 법안 제출이 되고 통과되고 이런 데 반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지금 한국의 노인 자원봉사 활동에 관계된 법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 이것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또 제가 재밌는 거를 찾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자원봉사가 하는 사람은 이제 무보수로 경제적인 이익은 별로 안 보죠. 그렇지만 만족감 같은 걸 느끼기 때문에 정신적인 이익은 많이 보는데 노인들이 활발하게 자원봉사를 하면서 건강하게 살면 국가에서 이 굉장히 유익이에요. 일하는 것, 일자리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노인들 의료비도 덜 들어가고 해서 여기 이제 OECD 국가의 자원봉사와 경제적인 가치를 나타낸 편인데 미국은 그 GDP 대비 자원봉사에 투자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3.7%. 그런데 한국은 0.5%로 가장 낮아요. 그래서 우리도 OECD 국가 중에 좀 우리가 좋은 거는 다 꼴찌고 안 좋은 거는 1등이고 그래서 참 이 국민들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도 좀 이렇게 해서 중간은 뭐든지 좀 중간을 했으면 좋겠어요. OECD 국가 중에. 예, 다음. 예, 그러면 외국의 자원봉사 현황, 이것도 이제 제가 미국하고 일본하고 스웨덴을 조사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벤치마킹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발전한 나라 거는 진짜 벤치마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타주의에서 자원봉사가 시작이 됐어요. 이민으로 이루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초기 이민자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또 기독교 근거에서 세워진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이타주의로 인해서 미국의 자원봉사는 이타주의다. 그런데 스웨덴은 자신들이 취미활동을 하느라고 이기적인 마음에서 자원봉사가 생겼다. 일본은 섬국가고 이런 자연재해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자연재해를 당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자원봉사가 생겼다. 그래서 나라마다 다 토양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다 다르죠. 원인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 걸 무조건 되고 좋다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거기에서 좋은 것만 우리가 따면 되겠죠. 예, 그리고 그 자원봉사를 조사하는 그런 따로 나와 있는 데이터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생활 시간이나 사회 조사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로 해서 그거를 이제 유추해 가지고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다음 미국은 최저임금을 돈을 받아요. 좀 줘요. 그런데 다 주는 건 아니고 저소득층은 돈을 받아요. 한 15시간 내지 20시간 일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봉사하는 뭐 의사, 변호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 자원봉사를 하는데 돈을 안 받아요. 그 대신 서너 시간 해요. 사실 15시간, 20시간 자원봉사를 하면서 돈을 하나도 안 받는다는 거는 쉽지 않죠. 전문가들은 뭐 1시간이 엄청난 그 많은 것들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이제 그런 식으로 광의 자원봉사 개념을 사용하니까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다음. 근데 연령에 따른 자원봉사를 보면 이제 미국은 여기 제가 시니어 봉사단, 시니어 컵하고 미국 은퇴자 협회인데 만 55세부터 자원봉사가 가능해요. 대한노인회는 만 60세부터 자원봉사가 가능하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기
뭐 65세 이상을 봐도 한 25%가 조금 안 돼요. 미국은. 우리나라 아까 14.6%인가 그랬죠. 미국은 한 24% 5% 정도고요. 예, 다음. 교수님, 네. 장시간 하신다고 입이 좀 마르실 텐데 물을 조금. 예, 예. 제가 입이 죄송합니다. 예. 여기 물이 있습니다. 예. 네. 마셔도 돼요. 예. 입이 너무 말라서. 아,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이 토론 책자 5페이지에 우리 김미령 교수님 양력이 나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한국 한인 노인학자 학술의 공동 의장이시고 GSA 아까 전에 우리 이제 토론 자료에서도 GSA가 인용됐는데요. 그 미국 세계 노년학회 이렇게 공동 의장이신가요? 지금은 공동의장이고요. 제가 네. GSA 펠로우 작년에. 예. 예. 그리고 한국 재미 똑같은. 예, 예. 제가 예. 이제 의장했다가 네. 이제 의장 후배한테 물려주고 지금 공동의장으로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해외에 이런 사례들을 정말 이렇게 귀한 사례들인데 이런 걸 많이 이렇게 참고로 또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예, 조금 목을 예, 축이셨나요? 됐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미국의 자원봉사 활동 유형을 보면, 이제 교육 청소년 서비스가 그래도 많고요. 그다음에 종교, 아까 기독교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종교 관련한 자원봉사가 거진 40%예요. 노인들이 하시는 게. 그다음에 지역사회 서비스 한 16% 해서 요 세 영역이 전체의 한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다음에 자원봉사 이제 교육 수준별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교육 수준이 높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해요. 교육 청소년 서비스 26%고요. 그다음에 종교 그래도 그 학력이 낮은 경우에는 종교로 인한 자원봉사가 훨씬 많지만 이제 그 교육을 받을수록 그 숫자는 좀 줄어들고 다른 교육이라든가 청소년 서비스 이런 것들이 많죠. 예, 다음. 그다음에 일본은 1995년에 한신 아와지 대지진으로 그 시민들이 구조 활동을 했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자원봉사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다고 하고요. 평생 현역 사회 구현이라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이제 그 베이비붐 세대가 훨씬 더 먼저죠. 그래서 그 베이비붐 세대들을 이제 흡수하기 위해서 대량 은퇴 베이비붐 세대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런 자원봉사 활동이 현역 사회 구현 이런 의미에서 이제 활성화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일본도 85%는 대부분이 무보수고 15% 정도가 경비 지원을 받는데 뭐 교통비, 실비보다 조금 적게 혹은 조금 많게 뭐 보통 정도로 해서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일본 연령에 따른 자원봉사를 보면 60대가 아무래도 지금 이제 50대는 뭐 이제 제외하고 60대가 아무래도 노인 중에서는 좀 젊은 노인이니까 많고 70대도 상당히 많이 자원봉사를 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본은 26.5%. 그래서 어쨌든 한국보다 거진 2배죠. 그죠? 미국하고는 비슷한데 예, 그다음. 일본의 자원봉사 유형은 지역개발 활동하고 아동을 위한 활동이 많아요. 예, 그다음. 예, 스웨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들의 어떤 취미 활동을 하면서 자원봉사를 시작을 해서 복지 문화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어떤 자원봉사에 관한 법률보다는 전통과 역사적인 배경이 근간이 되고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속해 있는 그런 조직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라마다 역사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자원봉사의 동기라든가 활동 유형도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스웨덴의 자원봉사 특징, 요거는 아까도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는데 자신의 레저 활동 중심으로 해서 좀 이기적인 마음에서 생겼다는 거죠. 예, 그다음. 스웨덴 자원봉사 참여 비율을 보면 다른 나라하고 다른데 50%, 거진 50%가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년 정도 된 자료를 봐도 자원봉사자가 50%. 근데 어쨌든 다른 사람을 막 돕기 위한 것보다 내가 취미생활도 하면서 자원봉사 하려면 훨씬 좀 쉽겠죠. 예, 이거다. 예, 성별에 따른 자원봉사 참여율 남성이 조금 많네요. 예. 아까 우리나라도 남성이 조금 높았는데 대한노인의 자료는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예, 다음. 예, 스웨덴의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보면 문화 레저가 당연히 높죠. 제일 위에 게 문화 레저예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이제 비슷하고 그 주거 경제가 이제 그 다음 차지하고 있네요. 예, 그 다음.
예, 이렇게 제가 이제 미국하고 일본하고 스웨덴의 자원봉사에 대해서 그 인적자본 중심으로 해서 도표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대한노인의 자원봉사 활동 실태 및 현황인데 작년 여름에 303명 설문을 했어요. 전국에. 자원봉사는 대한노인에는 전국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서 자료를 수집하는 거는 대한노인의 그 지부에서 다 도와주셔서 그렇게 힘들지 않게 제가 할 수 있었고요. 설문은 당연히 제가 만들었고요. 그다음. 예, 지금 대한노인의 자원봉사자들 중에서는 70대가 가장 많았어요. 반 이상이었고요. 예,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제일 많았고 중학교 졸업도 이제 많네요. 30% 퍼센테이지. 예. 그다음에 자원봉사 활동 경력은 2년에서 3년이 가장 많았는데요. 5년 이상도 30%가 넘게 많았고요. 보통 한 2시간에서 4시간 미만으로 이제 하는 게 가장 많이 있고요. 8시간 이상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예. 그다음에 자원봉사 활동 분야를 보면 마을 공동체 활동을 가장 많이 하셨고요. 그게 환경 정화, 안전 방법, 꽃밭 조성 이런 것들이라고 하고 예, 다음. 그다음에 자원봉사 활동 동기를 보면 아까 이제 클레리의 6가지 동기해서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대체 이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하시나 했는데 지금 평균 점수가 4점이잖아. 이게 5점 만점이거든요. 3점이면 중간인데 그래도 상당히 다 동기들이 높으세요. 그래서 보면 가치 동기, 이해 동기, 여기 경력 동기는 안 한 이유가 노인들이 뭐 새로 취업을 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경력을 위해서 자원봉사는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은 연구 초기부터 빼고 했고요. 강화 동기가 가장 높으네요. 예, 그다음에 자원봉사를 통해서 얻은 기술이 52.5%를 반 이상의 자원봉사를 통해서 어떤 기술을 이제 배웠다고 해요. 예를 들면 뜨개질 하시는 분이 제가 이제 포커스 그룹도 했는데 오늘은 여기에서는 뺐는데요. 뜨개질을 하시는 분이 뜨개질을 하다 보니까 솜씨가 너무 늘어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걸 하면서 이제 봉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자원봉사를 통해서 얻은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자원봉사를 통한 유익은 보면 8가지를 했는데 상당히 많이 아까 제가 사회적 자본 말씀드렸듯이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다. 자원봉사라니까 건강해지고 좋다. 뭐 정신건강, 육체건강 다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보람을 느끼는 것, 그다음에 사회 구성원임을 느낀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영역에서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냥 사소하게 뭐 사람을 안다 정도가 아니고 친구를 사귈 수 있다. 그리고 단순한 소일거리라기보다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에 많은 그런 유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예, 그다음에 요게 이제 활성화에서 참 필요한데요. 바람직한 거는 소정의 비용을 좀 줬으면 좋겠다. 노인들이 수입이 없으니까. 그리고 소정의 비용 뭐 사실 이제 무보수라는 건 다 아시지만 이거는 바람이니까. 그다음에 할인 혜택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있었어요. 건강검진, 그다음에 문화시설 할인 혜택.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 시니어 할인 뭐 지하철 같은 건 있고 공원은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도 보면 시니어 할인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급 안 해도 나는 계속 한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참 그 마음들이 참 다 좋으신 것 같아요. 보상이 있다면 자원봉사가 더 활성화될 것이다 해서 그렇다 매우 그렇다는 그래도 한 75% 정도가 이제 줬으면 좋겠지만 뭐 그렇지 않아도 이제 한다는 게 거진 100%가 되고 있어요. 예, 다음. 예, 그다음에 자원봉사 효과에 보면 이제 사회 통합감도 높고요. 자원봉사 만족도, 역할 정체성 다 높아요. 예, 그다음. 요거는 제가 이제 회귀 분석을 한 건데 건강 상태는 당신 자원봉사자들의 건강 상태는 사회 통합감, 자원봉사 만족도, 역할 정체성에 다 유의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다음에 보면 이제 가치 동기
그다음에 얻은 기술은 굉장히 그래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기술이 참 여러 가지 통합감, 역할 정체성, 만족감을 높였구나 생각하니까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참 교육을 통해서 어떤 기술을 갖게 하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잠깐만요. 가치 동기, 그다음에 강화 동기, 보호 동기 이런 것들은 다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예, 그다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핵심이 활성화인데 이걸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서론적으로 쭉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대 수명 중에 사회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하고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서 무엇인가 적극적인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 비용 부담이 어느 면에서는 감소하는 그래서 예전에 그 분기점이 딱 이제는 국가에서 드리는 비용보다 자원봉사의 경제 비용도 훨씬 높은 걸로 그렇게 나타났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예산도 다 지원을 못 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요게 이제 아까 제가 그 이적 자본, 사회적 자본 이야기 했는데 요거 보시면 재밌는 게 권유가 없이 자원봉사 하는 경우는 17%밖에 안 됐고요. 권유를 하면은 자원봉사를 84%나 해요. 그래서 주위에 권유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자원봉사 했던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를 데리고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활성화 중에 하나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 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대한노인회 같은 그런 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원도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죠. 그죠? 자원봉사자들은 돈을 안 받는다 할지라도 이걸 관리하고 운영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되죠. 자원봉사자 충원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리더 교육도 중요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권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다음. 예, 그래서 전문가 자원봉사,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인적 자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노인분들은 이제 교육 혜택을 많이 못 받으셨죠. 이제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올해부터 1955년생이 만으로 65세가 돼서 이제 올해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세대로 들어가요. 베이비붐 세대들은 노인으로 들어가는 세대 중에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등교육을 많이 받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면 이게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노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원화로 아날로그 세대하고 디지털 세대에 맞는, 물론 베이비붐 세대도 아날로그 세대긴 하지만 그래도 교육 수준이 높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디지털에 이제 접근을 하고 활용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생각이 들어요. 예. 그다음. 그리고 인정 보상도 필요하다. 자원봉사를 할 때 이제 인정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그래야 더 신이 나서 하잖아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축제의 날이 있는데 아까 제가 토론문 보니까 요건 제가 좀 잘 몰라. 노인 자원봉사 축제, 특별히 노인들 좀 신경을 써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하지만 평생교육 축제는 굉장히 크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자원봉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할인 혜택 많은 분들이 원하는 거고, 이제 지금 노인들이 사실은 뭐 스마트폰도 전화 거는 거 문자도 못 하시는 분이 많은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많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데이터 같은 거 이제 또 먼저 이제 카톡 같은 거 사진 보고만 하는데 카톡도 데이터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대부분이 무제한을 써야 되니까 그런 데이터 할인, 그다음에 인터넷 할인 혜택 이런 것들을 주면 이제 앞으로 비대면 이런 것들도 활성화가 돼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인센티브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대면으로 하는 게 지금 또 이제 좀 약간 겹쳤는데 저희가 학교에서 수납 전문가 앙코르 라이프 해서 노인인력 개발원 그 프로그램을 돌렸거든요. 수납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다 따셨는데 수납 같은 거는 이제 어르신들하고 직접 대면 안 해도 집에 가서 정리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 특별한 대면이 없이도 가능한 것들이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활성화 방안으로 될 것 같고요. 예.
나와서 미리 설명을 드렸고요. 인식의 변화 중요하죠.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8년부터 이제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 국가에서도 훨씬 이제 재정적인 것을 많이 이제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법적 제도적인 거, 요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그 아메리카 이야기는 제가 한 5분 안에 끝내면 되죠. 예. 아메리칸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평화봉사단 피스컵 전부 아시죠? 우리나라가 전쟁 후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미국의 피스컵이 와서 영어 가르쳐주고 뭐 교육시켜주고 굉장히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때 창설이 됐고요. 존슨 대통령 때 빈곤과의 전쟁, 와런 퍼버티도 굉장히 유명한 거죠. 선포를 통해서 공적 자원봉사 추진 기구를 설립을 했고, 닉슨 대통령 때 자원봉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했고, 클린턴 대통령 때 최초로 CNCS, 그래서 연방 정부가 주도하는 자원봉사 이런 정부 전달 체계를 확립을 했대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나라는 15%, 14.6%인가 그런데 고령 사회의 새로운 노인 역할상 정립 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은퇴 연령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점차 늘려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70, 80까지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자원봉사는 그런 역할 대체 차원에서 중요하죠. 예, 그래서 저는 미국의 CNCS와 같은 그 국가자원봉사진흥원 이런 거 생기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평생교육진흥원이 생긴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모세혈관 같이 이 평생교육 뭐라 그러나요? 평생학습도시 이래가지고요. 전국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참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다음에 보니까 국가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있어요. 그런데 뭐 제가 그 위원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자원봉사 전담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고 아까 나온 거. 예, 그다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핵심 결론인데요. 코로나 이후의 활성화 방안, 진짜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고 뭐 위드 코로나 해서 앞으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백신이 나오긴 하지만 이게 뭐 이제 같이 공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적응을 해야죠. 그래서 봄에는 완전히 학교도 학생들도 그렇고 교수들도 그렇고 패닉이고 온 국민이 패닉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적응을 해서 코로나도 조금 이제 많이 약해진 좀 이제 숙주가 살아야 코로나도 사니까 많이 약해진 면도 있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날로그 세대 노인들에게 디지털 문화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죠. 그래서 인식의 변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그 디지털 시대에 맞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이제 그 비대면으로 모든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1학기 때는 완전히 비대면으로 갔는데 2학기에는 하이브리드로 혼합으로 갔어요. 비대면 수업도 하고 대면 수업도 하고 그래서 백신이 개발이 되고 우리가 온 국민이 맞더라도 당분간은 이게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100% 대면은 힘들 것 같아요. 100% 비대면도 힘들죠. 그죠? 그래서 이게 혼합 형태로 해서 노인 자원봉사도 혼합으로 어르신들도 만나고 또 안 만나고 자원봉사도 하고 회의 같은 거는 비대면으로 하고 제가 어제 학생들을 줌으로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수업을 줌으로 하면 40명, 50명이면 전부 화면 닫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이럴 바에 뭐를 하나 하다가 그다음에는 아예 그냥 화면 닫으라 그러고 뭐 편하게 하고 발표하는 팀은 화면 열고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 상담을 그룹별로 4명, 5명을 했는데 줌으로 하니까 굉장히 괜찮아요. 가족적인 분위기. 그래서 노인들 자원봉사자들도 그 리더들끼리는 이렇게 또 줌으로 회의를 하고 그 팀을 또 따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컴퓨터 있어야 되고 스마트폰 있어야 되고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저도 지난 학기 처음에 줌 이게 뭐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어르신들도 다 이제 이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자원봉사 활성화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예, 기관에서 소양교육해서 컴퓨터 활용 능력, 스마트폰 활용 능력해서 자원봉사의 많은 재정이 이제 교육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쓴다 그러면은 좀 자원봉사 한다 그러면 좀 컴퓨터를 DC를 해서 싸게
왜 그러냐면 이 컴퓨터 회사들도 MOU 체결을 하면은요, 그 전에 노인들한테 컴퓨터 못 팔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에게 가격을 싸게 팔면 이익이에요. 뭐 이런 SK나 KT나 이런 데서도 노인들이 별로 많이 안 쓰니까 쓰게 만들고 디스를 해주면 서로 좋은 거니까 그런 식으로 대한노인에서 그렇게 좀 국가에서도 그러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미국에 이제 충원할 때 보면은요, 자원봉사자 그 가장 마지막에 되는 외국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은 이민으로 이루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요즘도 다 이민을 가거든요. 그러면 한국말을 잘하는 미국 사람이면 영어를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중국은 일본말 잘하는 미국인이면 일본말을 가르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아까 말씀드린 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인적 자원이 되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하고도 좀 매치를 시켜서 우리 모르면 누구한테 가요? 젊은 친구한테 이거 뭐지? 하고 물어보잖아요. 하나도 그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그 인센티브 밑에 나와 있는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지원, 그다음에 컴퓨터를 제일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대학이죠. 젊은 친구들. 학교하고도 이런 자매 결연을 맺고 컴퓨터 전공 학생들, 뭐 전공 학생 아니어도 다 잘 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걸 통해서 세대 통합도 가능하게 돼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위드 코로나와 같이 이제 빨리 이제 없애야 되지만 자원봉사도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 활성화돼야 되니까 이런 방법들을 제가 조금 이제 모색을 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